안녕하십니까. 인도 주재원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싱글 앰프에 의해서 오늘은 푸시풀 앰프의 진공관 회로도 독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싱글 앰프를 SE 앰프라고도 하는데요. 그 싱글 엔디드의 약자입니다. 싱글 엔디드라는 것은 출력관을 하나의 진공관을 사용해서 증폭을 하는 앰프들을 싱글 앰프라고 하고요. 그림에 보듯이 이 앰프도 왼쪽 오른쪽 출력관이 딱 하나씩 있고요. 가운데에 있는 이거는 초단 신호를 증폭하는 초단 증폭관인데 제 생각에는 진공관 안에 그 삼극 진공관이 두 쌍으로 들어가 있는 쌍극 진공관을 사용했기 때문에 총 3개의 진공관으로 앰프를 구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회로도를 보면 지난번처럼 초단 증폭 그리고 출력관 이렇게 해서 스피커로 연결되는 것이 싱글 엔디드 앰프이고요. 반면에 푸시풀 앰프는 PP 앰프라고도 하는데요. 사진에 보이는 이 진공관 앰프가 푸시풀 앰프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채널당 2개의 출력관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고요. 총 출력관이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 앰프들은 대부분 다 푸시풀 앰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푸시풀 앰프의 작동 원리를 설명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그 CD나 이런 음악 기계에서 들어오는 작은 음악 신호를 앰프를 통해서 증폭을 하는데 이 앰프에서 플러스 신호와 마이너스 신호를 구분을 해서 나누고요. 그래서 2개의 출력관이 한쪽 출력관은 플러스 신호를 증폭하고 나머지 신호는 마이너스 신호를 증폭해서 마지막에 합성을 한 다음에 2배 내지 4배로 증폭된 신호를 공급하는 구조. 이것이 이제 푸시풀의 작동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푸시풀 앰프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앰프와 마찬가지로 이 초단 증폭이 앞에 있고요. 두 번째 이렇게 신호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반전해서 나누는 위상 반전 및 분리 회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각자 증폭하는 출력관이 2개로 나뉘어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런 푸시풀 앰프가 옛날에 나왔던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푸시풀 앰프의 음악성이 싱글 엔디드 앰프보다 좋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옛날 사람들은 그 큰 신호, 좀 더 큰 소리를 내는 앰프를 좋아했고 또 그게 기술의 발전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대출력 앰프를 좋아하는 건 그냥 사람들의 일반적인 선호도입니다. 현대에 마치 그 TV가 계속 커지잖아요. 그래서 75인치까지가 있는데 큰 스피커를 사람들이 선호하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TV에서 보내주는 신호는 똑같기 때문에 그걸 작게 보나 크게 보나 보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크게 보는 걸 좋아하는 건 그냥 선호일 뿐입니다. 그래서 앰프 오디오에서도 소리를 크게 듣느냐 작게 듣느냐는 같은 음악을 듣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단지 선호도의 차이거든요. 현대에는 그 프로페셔널 오디오라고 해서 그 공연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을 때에는 앰프의 출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현재에서는 채널당 3000W가 나오는 트랜짓 앰프 많고요. 또 싸고 그런데 사진에 보시면 이 앰프는 옆에 있는 이 TR들이 계속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채널을 파워를 동시에 낼 수 있고요. 이것은 아마 TR 소자가 진공관 소자와는 다르게 병렬 연결이 무한정 가능하다라는 점 때문에 이런 기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회로도에서도 보시면 출력관 하나하나에 해당되는 이 TR들이 연속적으로 병렬로 계속 붙여 나오기 때문에 채널당 3000W 정도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에서는 출력이 높은 앰프가 좋다, 사람들이 더 선호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어디까지나 옛날 기술에 한한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그 가장 심플한 푸시블 앰프 회로도를 구해가지고요.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회로도는 제가 인터넷에서 구한 것이고요. 지난번 싱글 랜디드 앰프 할 때 전원부 작동법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략을 하고 푸시풀 프로세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작동 프로세스는 맨 앞에 있는 이 진공관이 초단 증폭을 하는 거고요. 입력되는 신호를 1차 증폭을 하는 거고요. 그 증폭된 신호를 아까 말했듯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위상을 반전해서 분리하는 위상 반전 회로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반전된 시그널이 이 출력관 왼쪽과 오른쪽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담당하는 곳으로 각자 들어가서 마지막에 출력 트랜스를 거쳐 합성된 다음에 스피커로 공급되는 그런 로직으로 작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초록색 상자 안에 보이는 진공관들은 사실 4개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2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진공관들은 예를 들어서 삼극관 진공관 일반적인 건 이렇게 동그래서 극 3개가 있는 건데 이 진공관은 유리관 안에 이 삼극이 2개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쌍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쌍으로 들어가 있는 진공관은 외관으로는 하나지만 사실은 2개의 진공관이 되고요. 회로도에서 연결할 때도 2개의 진공관처럼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도면에서 표현을 할 때는 쌍극 진공관들은 이렇게 유리가 반점 그려지다가 없어지는 모양을 해서 이것이 하나의 진공관인데 안에 쌍극으로 들어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푸시풀 출력관도 하나로 되어 있는데 5극관이 2개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유리 하나에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지금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걸 사진으로 보면 하나하나 해서 총 2개의 진공관으로 푸시풀 한 채널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이 녹속에 있는 부분은 커플링 콘덴서인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초단 증폭과 출력 증폭에는 그 출력 DC 전압인 플레이트에 걸리는 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2개를 이렇게 붙여 넣어버리면 전압이 섞이면서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초단부와 출력부를 나눠서 직류는 넘어올 수가 없고 그 음악 신호인 교류만 이렇게 통과시키는 콘덴스를 연결을 해서 이 2부를 연결한다고 해서 커플링 콘덴스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 커플링 콘덴스가 2개가 있어가지고 이쪽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 여기도 이제 1차 증폭과 위상 변조가 있는 2부분으로 나뉘어가지고 이 부분도 서로 전압이 다릅니다. 여기 있는 플레이트에 들어가는 전압은 202V가 와서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 200K에 의해서 한 번 더 일어나서 다른 전압이 들어가고 여기 있는 플레이트는 여기서 동일하게 왔지만 여기서로 보면 47K이기 때문에 전압 강화인 200K와 47K가 달라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DC 전압은 또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볼륨을 거쳐서 들어온 신호가 그리드에 걸리고 1차 증폭되어서 플레이트로 온 것이 2차 진공관에 들어갈 때 그리드로 들어갈 때 이 부분에 커플링 콘덴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커플링 콘덴스가 없습니다. 이런 거를 직결 연결이라고 하고요. 직접 연결을 한 구조입니다. 커플링 콘덴스를 사실은 생략을 한 거죠. 그러면 왜 커플링 콘덴스를 생략을 했냐? 이 커플링 콘덴스는 음악 신호가 지나가는 유일한 통로에 있기 때문에 음악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 커플링 콘덴서를 제일 비싸고 고급을 쓰는 이유가 그런 거고요. 이 커플링 콘덴스의 마이크로 패럿 용량이나 품질에 따라서 음질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품은 없으면 없을수록 더 음악적인 신호는 더 좋아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로도에서는 1차에서 2차로 넘어가는 이 부분은 가능한 커플링 콘덴스를 생략해서 음악 신호의 손실을 막기 위해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리드에서 들어오는 음악 신호는 순수한 교류인데 이걸 증폭하는 직류 신호가 플레이트에 들어오기 때문에 증폭된 신호가 여기서 흐르는 것은 증폭된 교류 신호와 음악 신호와 직류가 동시에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드에는 음악 신호 플러스 직류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플레이트에서는 두 개가 동시에 다 증폭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음악 신호도 증폭이 일어나고 DC도 직류도 증폭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폭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음악 신호, 입력 신호가 너무 세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이제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직결례로는 직류도 함께 증폭을 하기 때문에 진공관에게 부담을 주고 그래서 보통 증폭 단위가 낮은 1차 단위에서 직결을 사용하고요. 보통 2차, 3차 가면은 보통 직결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도에서는 특별하게 이제 1차, 2차로 넘어갈 때는 직결, 두 번째는 커플링 콘덴스, 그 다음에 출력관으로 넘어가는 구조.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푸시풀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상을 변조해서 반전시켜 가지고 따로따로 플러스 마이너스 신호를 출력관에 공급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원리를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 RCA 신호가 볼륨을 거쳐서 들어올 때는 정상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로 갔다가 마이너스로 갔다가 이것이 그리드에 들어가고요. 이 그리드에서 플레이트 쪽으로 발생하는 출력은 역상으로 걸립니다. 마이너스가 먼저 오고 플러스가 오는, 그래서 완전히 뒤집힌 신호가 잡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무래도 이 플레이트에 있는 직류가 이 교류 신호가 이게 움직이면 그거를 크게 반영을 해서 DC가 흔들리면서 증폭하면서 증폭이 되는 거라 아마 이것이 거울처럼 반대 역상으로 잡히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적인 내부 상황은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래서 플레이트에 걸리는 것은 거울에 반사되는 그런 원리처럼 해서 반대적으로 역상 신호가 생기는 것 같고 반면에 이쪽은 그리드 신호가 그대로 묻어와서 찍히는 것이기 때문에 캐소드 쪽에 찍히는 것은 신호와 동일한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은 순서로 배열하는 정상 신호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증폭 때는 보통 플레이트는 역상, 캐소드는 정상 증폭 이렇게 되는 원리이고요. 2차 진공관 이쪽에서는 지금 이 플레이트에서 나오는 신호가 직결로 그레이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역상된 신호가 여기로 공급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신호가 역상이기 때문에 여기 플레이트 증폭은 반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반대로 플레이트에서는 정상 신호가 나오고요. 정상의 신호가 나오고 이 캐소드로 간 거는 마이너스 신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역시 마이너스가 나와서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역상 신호가 1로 나오고요. 요거는 다시 한번 반전이 돼서 정상 신호가 되고 그래서 이 진공관에서 보면 플레이트 쪽에 걸리는 출력은 정상, 캐소드에서 뽑아내는 출력은 마이너스 이렇게 반대되는 신호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신호를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 이 부분을 위상 반전 신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트가 신호가 반대로 형성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플레이트와 캐소드가 각각 반대의 신호의 모습으로 출력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만드는 걸 PK 위상 반전 회로라고 하거든요. 플레이트 캐소드 위상 반전 회로. 그래서 이 회로도는 플레이트와 캐소드에서 반전된 신호가 나오는 걸 이용한 PK 위상 반전 회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반전 회로를 이용해서 신호를 분리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런 PK 위상 반전 회로도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의 끝부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리되는 트랜스 반전, 그 다음에 부하를 분리시키는 부하 분할 반전, 그 다음에 아래쪽에 신호를 2개를 캐소드를 묶어가지고 반대로 출력을 하는 캐소드 결합형 있고 총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어느 것이 신호가 좋다라기보다는 똑같은 현상이지만 회로를 구현할 때 얼마나 저렴한 비용으로 심플하게 작동시킬 수 있느냐 이런 걸로 아마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신호가 이렇게 입력이 되고요. 출력관 쪽에. 그리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신호가 이렇게 가서 입력이 돼서 이것들이 각각 증폭이 되면 여기 스피커 앞에 있는 출력 트랜스에서는 각자 자동으로 합성이 되어서 원 진폭보다는 최소 2배 내지 4배 정도 증폭된 신호가 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쪽은 이 출력관은 플러스 쪽만 증폭을 하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부분만을 증폭을 하기 때문에 양쪽을 동시에 밀고 당기고 하는 식으로 증폭을 한다고 해서 푸시풀 증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 회로도에서 보이는 NFP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NFP 부분은 지금 흔들리는 이 붉은 부분인데요. NFP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부개환 신호라고 좀 이상한 한자로 말을 하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걸 새로 좀 말을 한다면 이 NFP의 FB는 영어의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이라는 건 뭐냐면 그 출력으로 나온 신호를 다시 입력으로 돌려보내는 걸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신호가 쭉 해서 증폭이 돼서 트랜스를 거쳐서 이쪽으로 나왔잖아요. 여기 8이라는 스피커 플러스 단자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0으로 오게 되면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는 구조인데 여기는 이제 최종 출력된 신호가 스피커로 가는 이 길목을 연결을 해서 이 출력된 신호를 다시 이렇게 해서 신호가 들어오는 초기 진공관에 캐소드 부분에 연결을 합니다. 이쪽으로. 그러면 이 들어오는 신호와 이 들어오는 신호가 여기서 만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부분의 출력 신호를 초기 단계의 입력 신호와 함께 넣어주는 것을 피드백, 즉 출력이 입력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고요. 왜 여기에서 NFP라고 해서 N은 네거티브라는 것이고 한자로 하면 부라는 뜻인데 네거티브라는 뜻은 이 출력에 나온 신호를 입력 신호 대비해서 마이너스 값으로 넣어준다. 이래서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다른 말로 설명을 하자면 출력으로 나온 신호의 일부를 샘플처럼 떠가지고 돌려보내서 처음 들어오는 신호와 비교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왜곡 이런 부분을 교정을 하는 절차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는 생활에서 이야기하자면 귀머거리가 자기 목소리를 정확하게 못 내는 이유가 자기 목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보통 가수들이 무대에서 노래를 할 때 자기 노래 소리를 듣도록 그 무대 앞에 모니터링 스피커를 줘서 가수가 자기 목소리를 듣고 그 노래를 더 잘 부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피드백을 주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전자회로에서 귀머거리하고 가수 이야기를 하면 사실 맞진 않는 거고요. 정기적으로 이 피드백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하자면 정기적으로는 어떤 마이너스적인 손실 신호를 입력해서 그 증폭이 개인을 낮추는 현상이 네거티브 피드백, NFP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뭐냐면 이 회로 전체가 1이라는 신호가 들어와서 출력에 플러스 10이 되는 10배의 증폭이 있다. 그럼 이 10배의 증폭된 신호 중에 2 정도를 마이너스 값으로 해서 신호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첫 신호로. 그러면 10배 증폭에 마이너스가 2가 들어왔기 때문에 플러스 10 마이너스 2는 최종 플러스 8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배의 증폭이 8배의 증폭으로 낮아집니다. 그게 낮아지는 단계에서 이 마이너스 신호들이 증폭 단계에 비교됨으로써 비교 교차를 함으로써 잡음은 없애거나 혹은 왜곡된 거를 바로 잡거나 또 일부분의 주파수가 증폭된 것을 교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아마 정기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확한 네거티브 피드백 NFP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충은 설명을 했고요. 이 회로도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녹색에 있는 이 입력 신호는 음악 신호가 들어와서 볼륨을 거친 다음에 그리드로 들어가기 전에 왜 여기에 저항이 있느냐. 이 저항을 보통 입력 저항이라고 하고요. 가장 큰 목적은 발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입력 신호가 들어갈 때 입력 신호는 보통 AC 교류인데 거기에 약간의 작은 마이크로 잡음들이 섞여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 잡음들이 처음에는 귀에 들리지 않지만 이런 증폭관을 돌고 하면서 점점 커져가지고 결국은 노이즈가 됩니다. 근데 이 초기 단계에 아주 미세한 마이크로 AC를 저항을 통과시키면 이 부분에서 아주 작은 것들은 상쇄가 돼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발진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그런 잡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저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저항은요, 이렇게 라인에 직렬로 연결할 수도 있고 병렬로 연결할 수도 있고요. 이런 입력단 신호에 넣을 수도 있고 이 출력단 뒤쪽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회로도에서는 입력단의 적은 용량의 저항을 직렬로 놨는데요. 보통 이렇게 직렬로 놓을 때는 보통 1에서 2K 정도의 용량의 저항을 놓고요. 병렬로 이렇게 놓을 경우에는 이렇게 병렬로 아랫부분에 접지를 하는 이런 병렬 상태로 놓을 경우에는 보통 100에서 200K 오hm 정도를 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캐소드에 연결되어 있는 자기 바이어스 저항입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이 캐소드도 일종의 전압이 형성돼야만 정폭작용이 원활하기 때문에 이 캐소드 끝단에 일정 부분의 볼테지를 형성해 주기 위해서 저항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것은 바이패스 콘덴서입니다. 이 진공관이 증폭이나 하면서 그 노이즈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노이즈들이 바이패스 되어서 빨리 사라져 없어지게끔 그래서 발진이나 소음 같은 노이즈들을 쉽게 제거하기 위해서 바이패스 콘덴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이 부분은 첫 번째는 이 NFP의 신호가 와서 이 부분에 연결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저항이 없으면 NFP가 다 접지를 해서 없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 있는 저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NFP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왜 출력에서 일부 돌아오는 신호가 이 첫 번째 진공관의 캐소드에 연결이 되느냐 그리드가 아니라 이 캐소드에 연결을 하는 이유는 보통 이 P에 연결을 하게 되면 P는 아까 증폭을 하면 역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역상이 오는데 또 마이너스가 붙으면 안 되기 때문에 P에는 일단은 연결을 할 수가 없고요. 아까 이 정상 신호가 증폭이 되면 여기는 정상 신호가 있잖아요. 캐소드에서는. 그래서 이 출력에서 마이너스 역상이 오게 되면 이 캐소드에 붙어서 일로 가야 정상 신호와 피드백으로 온 역상 신호가 여기서 만나서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교정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NFP는 반드시 이 캐소드에 이 부분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콘덴스 캐파시터는요. 옛날 전원부에서 설명했을 듯이 평활회로 콘덴스입니다. DC가 올 때 맹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플레이트 전압이 DC가 올 때 저항을 거치고 병렬되어 있는 콘덴스를 거쳐서 가시가면 이 저항과 이게 짝으로 이루어지는 평활 콘덴스, 평활회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콘덴서는 평활 콘덴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상 반전이 일어난 다음에 커플링 콘덴서를 거쳐서 각자의 신호가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있는 저항은 이 끝부분이 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은 그 입력 신호의 발진을 막아주는 입력 저항이고요. 아까처럼 직렬 연결이 아니라
끝단이 접지와 연결되어 있는 병렬 연결을 하고 있는 구조라서 값도 보면 여기서는 1에서 2K지만 여기는 220K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발진 방지용 입력 저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 부분은 출력관에 자기 바이어스를 거는 저항이고요. 여기 캐소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있는 이 콘덴스가 바이패스 콘덴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에 자기 바이어스와 바이 콘덴스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두 개가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NFP가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건데요. 저항은 직렬이 되어 있고 캐파시티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을 이야기하자면 일단 저항은 여기서 걸리는 수량을 조절하는, 즉 전압을 조종하는 역할을 해서 이 부분에 출력이 10이 나오면 샘플을 떠서 입력단으로 보낼 수량을 1로 할 거냐, 5로 할 거냐, 2로 할 거냐, 그 피드백의 양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캐파시티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출력관에서 오는 신호는 뭐 직류도 있고 저주파, 중주파, 고음, 중음, 저음이 다 있는데 이 캐파시티 이 신호들이 저항을 넘겨갈 때 상쇄가 되는데 뭐 특정 페롯 이상의 고주파들은 이게 바이패스에서 가게 되면 이 저항의 감쇄를 건너뛰기 때문에 전량이 다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고음을 상쾌하게 만들고 싶을 때는 고음들은 이 저항에서 상쇄가 되지 않도록 바이패스 시켜서 가는, 그래서 고음 부분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병렬 연결의 캐파시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또 디자인이 가능한데요. 지금 이 회로에 보시면 여기 출력관 마지막에 플레이트에서 일부의 신호가 출력 트랜스로 가서 스피커로도 가지만 이 부분이 연결되면서 피드백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콘덴스와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끝까지 가서 앞단에 있는 캐소드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피드백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 트랜스를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다시 국소적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로컬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장에 있는 이 부분은 완전히 출력 트랜스를 넘어서 스피커 앞단에서 전체를 돌아서 제일 초단으로 돌아가는 걸 글로벌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이런 글로벌 피드백은 여기서 초단으로 가기 때문에 이 피드백의 영향이 전 프로세서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이 로컬 피드백은 여기 있는 신호가 가서 이 부분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만 피드백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이 앞쪽은 나타나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저항은 역시 피드백의 양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이 콘덴스가 바이패스 병렬이 아니라 직결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콘덴스는 직류를 통과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 플레이트에서 증폭된 것 중에 교류는 통과시키고 직류는 모두 다 여기서 차단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통 여기서는 이제 증폭되어 있는 DC는 하나도 안 넘어가기 때문에 피드백에 DC는 전혀 없는 상황이 되고요. 이 앞쪽은 지금 이 저항은 직류 교류를 모두 통과시키기 때문에 일부분의 직류도 여기를 넘어가서 조금은 반입이 되겠죠. 물론 이 부분에서 직류가 많이 상쇄가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직류도 같이 피드백이 되면 음들이 보통 좀 다이나믹하고 그렇게 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출력관은 5곡관인데요. 5곡관 연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PC풀은 3극관은 출력관의 플레이트의 전압은 1로 와서요. 여기를 통과해서 바로 이렇게 갑니다만 PC풀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1로 와서 출력 트랜스의 가운데로 접지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부분은 1로 돌아가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부분은 1로 와서 1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력관은 플러스를 증폭하게 되고 이 신호는 마이너스를 증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가운데 탭으로 해서 전원이 공급된다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캐스도 바로 위에 있는 게 그리드인데 입력 신호가 들어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두 번째 그리드인데 이 두 번째 그리드는 증폭을 도와주는 것이고 세 번째 그리드는 캐소드와 동일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캐소드 쪽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그리드를 스크린이라고 하는데 이 스크린을 어떤 식으로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뭐 5극간 연결, 3극간 연결 이렇게 그 다음에 울트라 리니어 연결 이렇게 나뉘는데요. 지금 여기는 220V가 와서 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플레이트와 똑같은 220V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5극간 연결이 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은요. 여기서 이제 기초 소리 신호가 교류로 들어와서 볼륨을 거친 다음에 기생 발진을 막는 저항을 거쳐서 그리드로 들어오고 이 부분에서 플레이트 전압을 평활내로를 한 번 더 거친 플레이트 전압이 들어와서 증폭된 다음에 직결로 커플링 캐파시티를 제외하고 두 번째 그리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그리드에서 플레이트에서 생기는 위상과 캐소드에 생기는 위상이 반대라는 걸 이용해서 각자 따로 분리해서 커플링 캐파시티를 통해서 신호를 공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플러스 출력을 하는 출력관이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신호를 증폭하는 출력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돌아와서 출력 트랜스를 거치면서 위상이 합쳐져서 4배 정도 증폭되어 있는 신호가 스피커를 울리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특별히 이 출력 신호 중에 1이나 2 정도의 값을 마이너스 값으로 해가지고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해서 초단 캐소드에 걸어서 새로 입력되는 신호, 증폭된 신호와 돌아온 신호를 비교해서 왜곡이나 잡음, 그 다음에 주파수대의 평정함 이런 것들을 조종하는 그런 역할까지 겸하는 회로이겠습니다. 네, 이상 90풀 회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저는 행정학과이기 때문에 전자공학적인 설명이라기보다는 쉬운 쪽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도 주재원이었습니다.